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월요 뉴스룸 D는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좋아 빠르게 가로 우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번 공지를 드리지만 유튜브에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사실 일단 좀 눈에 띄는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수능 150일 남겨놓고 혼란스러운 수능입니다. 계속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뭔가 메시지는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대체 어떻게? 오늘은 좀 정리가 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 내에서 킬러 문항, 변별 내기는 문제를 내겠다. 교과 과정 밖에서는 안 내겠다라는 게 입장인데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먼저 판넬에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장성철 소장님부터.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뭐 지금 150일 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쉽게 내라, 아니면 교과서 내라, 뭐 아니면 킬러 문항 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학부모들, 또 뭐 고2 다 지금 무척 예. 혼란스러워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국가의 중요한 백년지 대계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요.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 의하면은요. 예. 교육부 장관은 시험의 기본 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수능 계획은 좀 몇 년 전에 나오죠. 그래서 원래? 보통 중2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중2가 이제 대입 시험을 볼 때는 우리나라 이렇게 바뀐다라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5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년이 아니라 5개월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시스템이 좀 망가진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반응 나오고 교육부 장관 반응 나오고 당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수습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왜 제가 이제 시스템 망가졌다고 말씀드리냐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말이 예. 상당히 좀 공직자로서 적절하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입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저도 많이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 한 번 했었고요. 30여 년 그쵸. 넘게 교육계에서 전문가죠.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 그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수사 경험에 대해서 배운다 이 얘기네요. 수사 경험에서 연구하고 고민한 부분을 배운다라는 거죠.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예를 좀 들어서 생각이 들어요. 수험생들이 시험 본 다음에 뭔가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아니죠. 아주 아니야. 그런 걸 배운다면 아니, 그런 모르겠지만 건 그냥 아니라니까. 교육 정책을 검사한테 배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시스템이 정상화되려면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아니 법상 이건 이렇게 하니까 지금 5개월 남겨둬가지고 바꾸면은요 대단한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다시 한번 계획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와 생각과 판단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풀어내는 형식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길게 얘기를 들었는데 들을 말이 많았죠. 위험해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네, 박원석 의원님. 뭐 앞에 장 수장이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한마디로 좀 뜬금없다. 뜬금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의 난이도 문제는 매번의 시험이 끝나면 늘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다가 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제 수능 출제기관인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예. 지난 뭐 수능 실시된 이래로 지금까지 수없이 토론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늘 이 난이도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는데 늘 이제 이슈가 됐어요. 때문에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죠. 예. 근데 새삼스러운 거는 그걸 대통령이 콕 집어가지고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더군다나 지금 6월 수능 모의평가 아직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그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여전히 변별력을 위한 그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이 너무 과하다라는 예. 이유로
담당 지금 국장을 경질하고 장관한테 경고하고 그다음에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 평가원을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고 해서 물러났죠. 그게 뜬금없는 거죠. 이럴 만큼 이게 키울 문제냐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고 이러저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이 뭔가 이게 축소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이른바 이제 불수능이라고 하는 수능의 그 지나친 변별력을 의식한 지나치게 난이도 높은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장기간의 어떤 계획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 갑자기 이렇게 5개월 남겨놓고 5개월도 아니죠. 당장에 9월 달 모의평가부터 개선해라 라고 지금 지시가 이루어진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저도 사실 그런 학력고사 면에서 세대인데 시기 방법 다 적절치 않습니다. 세 분이 다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이제 특히 이 시험이나 군대 문제만 나오면 제일 많은 게 라떼는 아닙니까? 우리 때는 교과서 달달 외웠어. 어떤 거는 뭐 국사 교과서 몇 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어. 그래서 시험 봤어. 예쁜들은 다 이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기억 때문에 학교 교육을 달달 외우면 변별력이 있게 이 얘기인지. 근데 원래 수능이 교과서 달달 외우는 걸로 인재를 키우는 건 아니다 해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잘 방향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지금의 공교육 과정도 그렇고 수능의 취지도 그렇고 교과서 외워가지고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뭐 종합적인 사고력이라든지 또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교육 과정도 변화하고 있고 예. 수능도 그런 것 위주로 이제 지금까지 변화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 수능을 이렇게 어렵게 내고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을 출제한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력이나 혹은 글쓰기 능력이나 이게 과거에 비해서 향상됐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많아요. 예. 그야말로 변별력을 위한 변별력이다. 근데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사실은 최근에 공교육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지금 국어 시험이나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 실제 지문이 굉장히 길고 예. 지문 다 읽지도 못하고 이른바 이제 요령으로 풀어야 된다. 그 요령으로 풀려면 이제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된다. 예. 때문에 그런 수능의 난이도 높은 문제가 사교육을 더 자극한다. 이런 문제 지적이 있는 건 맞는데 국어 교과서만 하더라도 교과서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교과서 범위 내에서 교과 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보고를 듣고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사교육을 더 자극하거나 아니면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으니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 정도 얘기 한마디 하면 됐지. 대통령이 그걸 구체적으로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내지는 교과서 범위 밖에서 출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나 실무선에서 해야 될 역할을 대통령이 지시하는 건데 갑자기 5개월 남겨놓고 저런 지시가 내려가면 교육 일선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수요자들이에요. 학생들이 되는 거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그럼 올해 수능은 물수능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동의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변별력을 그래도 이제 취해야 되잖아요. 등급 컷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새로운 변별력이 사교육을 더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좀 배제되더라도 꽤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제 가까운 분도 그랬었는데 아주 뭐 어려운 문제 그냥 이건 틀푹 잡고 패스하고 가는데 꽤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오면 이건 또 따고 가야 되니까 오히려 전략 헷갈려진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킬러 문항이 없어지게 되면은 뭐 100점이 뭐 수능 100점이 예를 들면 뭐 100명, 200명 나올 수 예.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대학은 어떻게 그 학생들을 뽑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저 내신에도 저거 영향 끼칠 것 같아요. 내신에도 어려운 문제 내잖아요. 예. 그럼 내신에도 킬러 문항 안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조 장관을 한 번만 더 비판을 좀 할게요. 예. 저분이 MB 정권 때 교육부 장관 했잖아요. 그때 도입된 게 뭐냐면 수시, 학종, 영재,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이런 것들 본인이 다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은 시장에 맡겨라. 예. 대학 자율에 맡겨라.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교육부 장관 할 때. 근데 지금 정반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주호 장관하고 지금의 이주호 장관. 어느 장관이 진짜 이주호냐?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게다가 이게 정시를 강조하고 수능의 공정성, 시험의 공정성을 강조하면 사교육 시장을 더 자극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교육 시장은 더 자극이 되는 데다가 동시에 오늘 발표한 게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그대로 존치한다. 이게 원래 2025년도에 폐지하기로 예정돼 있던 건데.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대입 경쟁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그런 이제 특목고,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 경쟁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사교육이 스타트하는데 그건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면서 수능만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좀 쉽게 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고3 수험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 내서 약자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 단계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갈 때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다 유지한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인재를 경쟁적으로 이 교육 시장도 경쟁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논리여서 이게 이제 사실은 두 논리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경쟁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평등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교육부에서 다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수 참칭 패널이긴 하지만 예. 보수 우파적인 입장에서 좀 해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일각에서 물 수능 이슈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 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진정한 지지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공정한 수능. 그게 너무 단순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해서 이른바 그 사실 저도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아주 어려운 그런 식의 꼬이는 이제 되게 킬러 어려워요. 문항을 내는 거. 이거 뭐 대학 교수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예. 모르겠는 얘기를 내는 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거 없으면 사교육 줄어드냐는 거예요. 안 줄어들면 어떡할 겁니까? 오히려 다른 이를테면 변별력을 위한 다른 어떤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그게 오히려 거꾸로 사교육을 자극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문제는 훨씬 더 구조적인 원인이 예. 있는 거고 결국에 이 학력과 학벌로 서열화된 우리 사회의 구조나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그게 사실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예.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 건데 단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목표하에 저렇게 단순한 해법을 가지고 이런 어떤 혼란을 만들 문제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이해관계자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교육 문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는데 저렇게 대통령이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저 문제 해결되면은 만사형통일 것처럼 심지어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께서는 그 입시 비리 수사를 해가지고 교육 입시의 전문가시다. 예. 조국 수사를 해가지고 입시의 전문가시다. 이런 정말 역겨운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교육부 장관이 이제 그걸 보고 많이 배웠다. 또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고들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수험생이 있어봤고 여러 번 있어봤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수험생 곧 예비 수험생도 있고 그렇던데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능력을 봐서 수시로 한다. 이랬는데 사실 거기에 또 사교육 시장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컨설팅해서 거기서 빈부격차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그냥 정시로 가겠다 해도 또 여기에 또 사교육 시장이 붙어서 엄청나게 주입식 교육을 잘 시키든지 뭐 문제풀이를 잘 시키든지 해서 또 거기에 사실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발생을 해요.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께서 영어와 관련해서 이 정부 관계자가 얘기한 것을 좀 반박하는 예. 글을 저한테 짧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 영어도 절대평가로 바뀐 지가 언제고 점수도 반영이 별로 안 된다. 필수로 반영하는 곳도 전체 대학의 57%밖에 안 된다. 작년 수능 영어 시험 3등급 이상이 47%가 넘는다. 무슨 이해도 못하는 어려운 영어 시험이라는 것이 아니다. 예. 모든 시험은 3등급을 23% 기준으로 하는데 그걸 감안하면 수능 영어 시험은 학교 시험보다 쉽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어렵다라고 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대통령의 성향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수능 난이도를 조정해야 된다. 그런 사회가 가면 이게 좀 정상적인 사회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분 말 한마디로 교육 입시 정책 담당 국장 잘리고 감사하고 수사할 수 있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과연 전문가들의 말 그리고 거기에 보다 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냥 저런 것들이 지시로 끝날 문제인 것이냐. 예. 그런 시스템이 좀 망가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일단은 제가 감히 책임 없이 점을 쳐보자면 책임 없이 아무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2명이 잘렸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어떻게든 쉽지 않을까라는 책임 없이 전망을 좀 해보긴 합니다.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제 그 수능 출제를 위해서 출제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예. 합숙에 들어갑니다. 휴대전화도 다 합수하고 외부와 연락 차단한 채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지금. 수능 어렵게 나오면 구속될까 봐. 심지어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 수능 출제의 책임자인데 예. 감사 들어간다라니까 오늘 사표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 못마땅해서 찍어내기 위해서 내지는 그 지금 경질됐다는 대학교육 담당 국장 이분이 지난 정부 때 좀 중용됐던 분이래요. 예. 이런 사람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뜬금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적인 관측이 시험을 어렵게 내서 구속이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아니, 왜 그게 뭘로 구속이 돼요? 그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요? 종편 재승인 심사에 들어갔던 교수가 구속됐잖아요. 그게 구속될 일입니까? 고대 TV조선 점수 평가 말씀이시죠? 예, 점수 그 자체가 조작했다는 문제가 거? 없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로 구속이 됐어요.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조작 논란 때문에. 그 논란이죠. 근데 그게 구속될 만한 일이냐고요. 다른 불이익을 얻으면 몰라도. 그래서 수능 어렵게 나오면 구속될까 봐 아무도 지금 출제위원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예. 수능 5개월 남고 그 수능 출제기관이 기관장마저 사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일단은 여기 박경선님께서 오버하시는 박원석님이라고 오셨는데 저렇게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 아니 그런- 그 정도로 지금 서로 출제위원 안 들어가고 싶어서 미룬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저런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충분히. 무슨 부경화를 누리자고 그렇죠. 그렇다면 탈탈 털리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이 이제 사실은 그냥 툭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뀌어서 장관들이 사실은 그걸 책임지라고 물러나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있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칠판에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해 7월에 5세 입학을 얘기했다가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부모들의 반발이 크자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이 물러났죠. 책임을 지고 내 책임이다. 물러났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69시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이 이것도 반발이 커지니까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해서 이정식 장관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했다가 대통령실에서는 또 바로 꼭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언급을 해서 도대체 대통령실이 원하는 건 뭐냐? 근데 박앵커님, 저는 대통령이 문제라기보다 참모들이 문제인 거예요. 참모들이. 그러니까 참모들과 아니면 장관들과 대통령께서 기탄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본인의 생각도 얘기하고 또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받고 이러는 게 바로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가감없이 브리핑하는 게 전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번 수능 하면서 교과서 내에서 뭐 공부하면은 학교 수업 잘 따라가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라. 항상 원론적으로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했죠.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너무 성급한 얘기들을 막 과감없이 한 거. 다 지금 저기 칠판에 써 있는 저러한 내용들도 실시간 생중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저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분들이 대통령의 말은 항상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 한다. 갈등과 분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의 결정과 판단이 매듭을 갈등을 져야죠. 매듭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통령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성철 소장님의 친한 분들도 대통령실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 다 잘렸습니다. 다 잘렸어요? 네. 아니, 친한 그건- 분들은 잘리고 안 친한 맞아요. 분들만 남아요. 네, 네. 어떻게든 좀 메시지를 전달 좀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더니 다 잘렸다고 지인들은. 제 얘기 안 들어요. 근데 그거는 참모들의 문제가 아니죠. 그 대통령이 사실은 그 본인이 스스로 한마디 했을 때 그게 정책이나
이 국정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예. 굉장히 무겁고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고 즉흥적이에요, 모든 발언이. 그렇다 보니까 이미 뭐 그 정부 정책 속에 반영이 돼 있거나 내지는 이미 뭐 그 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나 근데 그런 내용을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이를테면 뭐 온라인으로 직업을 구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번 예. 그런 비슷한 얘기잖아요. 때문에 윤 대통령이 너무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서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근데 이제 뭐 후보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 운영이 검사가 수사하듯이 옳고 그름으로 불법과 합법으로 예.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거기에는 그 결합이 돼 있고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근데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보고회의를 가지면 59분 얘기하고 공무원들은 듣자 생존이다. 예. 들어야 산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자기의 주장도 얘기하고 대통령님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면도 살펴봐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를 수사해봤기 때문에 이쪽에 잘하시고 많이 배웠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전문가들이 일단 속된 말로 딸랑딸랑에 더 힘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안 친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니까 안 친한 분들하고. 네,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나 대통령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임기 5년 하고 나면 난 정치도 안 할 거고 내가 원래 정치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적폐로 있었던 부분 역대 대통령들이 뭐 다른 국민 눈치 보고 정치권 눈치 보고 이익단체 눈치 보고 해서 개혁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이번에 그냥 눈 딱 감고 다 개혁을 해내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이제 뭐 인기 끌뭐 사람들이 인기 끌 필요는 없다. 네, 네. 해야 될 일을 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맞아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네. 잘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지금 게 디테일이 못한다고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지적들을 두 분이서 아까 실컷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의견들이 있군요라고 지금 조금 얘기하고 있는 더 겁니다. 신중하고 네.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논의하고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나 국가 혹은 국정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했던 건 다 틀렸다라고 예.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의 정책의 성과든 과오든 그 성과와 과오 속에는 그 이전의 보수 정부들의 성과와 한계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난 정부에서 결정했던 모든 사안은 틀렸다. 그거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게 훨씬 더 큰 이를테면 실책이나 예.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지금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다양한 갈등이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했는지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자기 의견을 툭 얘기해 놨다가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면은 장관 책임이고 참모들 책임이고 그때 가서 말 바꾸고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심지어 날리면 바이든 때는 온 국민의 청력이 잘못됐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여기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대통령의 말, 또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난맥상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앞서 이제 장선우 수석 얘기 들어보니까 사명감은 있는데 일단 잘 못한다. 요약하면 딱 그거잖아요. 제가요? 아니 제가 잘못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아까 조금 사명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까지만 혹시 소개시켜드렸죠. 한 6분 전쯤에 무슨 문자 받으신 거 아니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갑자기 이제 톤이 좀 달라지셔가지고. 어제 보수 쪽 입장을 대변도 해야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 사명감이 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거 이제 사명감인데 잘 못하는 거 선무당 뭐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그런 거 해서 제가 아닙니다.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도 준비를 했는데 짧게 어차피 칠판 써놨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제가 다시 보기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대구시에서 경찰하고 대구시청 공무원들하고 붙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냥 1대1로 너 경찰 나 공무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1대1로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시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붙은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네. 그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었고요. 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네. 이렇게 서로 다른 공권력이 충돌하는 단계까지 왔구나라는 예. 측면에서 굉장히 하나의 새로운 현상으로 이게 지금 저는 중앙집권적인 읽었습니다. 체제에서가 좀 벗어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네. 저도 잠깐 다시 보기에서 뭔가 민주적인 것 같기도 하다. 아니 그런데다가 전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 일종의 이제 해석의 차이인 건데 집회 시위는 보통 이제 경찰이 관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집회나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은 집회 시위는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좀 이제 공공의 질서를 지나치게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제한을 두거나 예. 집회 시위 신고를 반려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경찰의 권한인데 근데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는 저도 집회 시위 신고를 많이 해보고 과거에 집회 시위를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쪽도 예. 전문입니다. 제가 50 중반이 되도록 처음 듣습니다. 그런 얘기는. 예. 근데 이제 법 조항에 있긴 하대요. 근데 아마 이제 뭐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혹은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트럭이 이제 같이 지나가기도 예, 하고 이런 차원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간간이 있는데 통상의 저런 뭐 퀴어 퍼레이드와 같은 집회 시위 신고에서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집시법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거는 홍준표 시장의 그 법 해석이 틀렸다. 이게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공무원들하고 경찰들하고 몸싸움을 하는 예. 그런 재미난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이른바 이제 퀴어,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일정한 이제 혐오나 사회적인 편견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일종의 갈라치기 정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뭐 집시법에 대한 무슨 법 해석 이런 거는 다 핑계고요. 일종의 홍준표 시장식의 갈라치기 정치를 한 거죠. 어떤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쪽에 좀 더 목소리를 강하게 반영하는. 알겠습니다. 장소철 소장님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퀴어 축제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 거기 계신 분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분들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공직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뭐 행사를 한다? 예. 그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뭐 도로를 점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당연히 불법 시위나 집회로 뭐 여러 가지로 제한을 가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법상 상당히 관용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허가를 신고를 통해서 뭐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곧 열리는데 서울시의 법 해석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도로 조명 허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회가 신고된다면 합법적으로 퀴어 퍼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법 해석을 했고 예. 간혹 이제 그 뭐 무대라든지 어떤 설치로 인해서 그 불편을 야기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태료 처분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주최 측도. 근데 그걸 이유로 이거를 행진을 못하게 한다, 그걸 막는다. 과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왜 이러신지 알 것 같아요. 아, 그건 또 더 넘어가면 아니, 저의 음모론이- 해석인데요. 안 돼, 안 돼. 얼마 전에 이슬람 사원 그 건축 예. 문제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이제 관용적인 메시지를 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슬람 혐오하는 사람들은 대구 시민도 아니다. 그에 대해서 보수 개신교 쪽에서 항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속된 그럴 수 말로 있냐. 반가이 하려고 저런 식의 식의, 가까이는 예. 속된 말이니까 쓰는 저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홍준표 시장 특유의 그 말하자면 이제 이 나 이런 균형 사람이야. 균형 감각을 찾아가는 그런 정치를 한 겁니다. 그때 사실 이슬람 사원 문제가 대구에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세계 10억명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그럴 수 있냐라고 홍준표 시장이 또 얘기해서 유해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 박원석 의원님의 음모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음모론이에요? 홍준표 시장께서 그럴 뿐이 아니다. 홍준표의 정신 세계에 대한 해석이죠. 방자하다. 또 이런 소리 들으실까봐 겁이 뭐 납니다. 듣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 안 합니다. 홍준표 시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니죠. 그쪽으로 줄서기로 아니요. 아니 그러지 않겠죠.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저 장성철 선생님 여쭤보는 겁니다. 네. 혹시 차기를 노리고 아니 전 정치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댓글에 의견 주신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구 퀴어 축제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요. 쓴호님, 홍준표 시장이 모를 리도 없고 일단 언론 플레이 성공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혈중 앙큼 농도님,
퀴즈 축제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지만 불법이 아닌데 막아서는 거는 별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루카님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 안 없어진다. 짧게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렛님 이분 의견 많이 주시는데 사교육만 때려잡는다고 그게 잡히냐? 공교육 질을 높여서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공교육으로 오도록 유도해야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짧게 물타기 하나만 할게요. 예. 지난 대선 과정 중에 이재명 당시 후보도 킬러 문항 킬러 문항 없애겠다. 네, 네, 공약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타기가 됐나 모르겠네요. 예, 일단은 예 킬러가 문제군요. 네. 킬러가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골프광님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EBS 문항으로 통합했더니 물수능 논란이 일어났잖아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쭉 의견을 들어봤고 바로 반응들이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댓글에 지금 이제 뉴스룸 D 하는데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연K님, Y이온K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저렇게 쉽게 바뀐다는 게 진짜 어이없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 박원석 찬성하는 거예요? 그 의견에? 예, 아까 어이없죠. 장성철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기억 안 납니다. 13분 전쯤에 강한 톤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랜드 골드님, 자 킬러 문항 없어진다고 학원들 없어지겠냐? 또 이런 의견도 있다. 킬러 문항은 사교육 강사들만 배불리는 격이다. 이게 지금 없애자는 건지 어쩌자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양쪽 다 포괄하는 의견도 이분은 그냥 제가 주겠습니다. 일단 이름에 골드 들어가니까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표 2장 주시고요. 저희가 또 2장을 더 드려야 돼서 그냥 저 주세요. 예, 장성철 소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받고 싶겠지만 예, 혼자 부끄러워하고 장성철 소장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대구 키어 축제 갈등 관련해서 슈퍼 TMK님 그냥 권력 싸움으로 적당 불기 홍준표 시장이 자기 정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박오키님 출제원으로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박대출 의원을 강추합니다. 아니, 출제위원으로 네. 검사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교육과정 평가 원장으로 검사가 올지도 모르죠. 출제위원도 갈 수 있어요. 정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박오키님 일단 생각났으니까 오키라고 하셨으니까 영화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표 3장은 연케이님, 랜드골드님, 박오키님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께서 드물게 받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본인 추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문제가 있을려나? 없겠죠. 알겠습니다. 앵커맘이죠. 예, 그건 아니죠 뭐.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는 이렇게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비판적 의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